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를 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게 상해 후유장해 보험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왠지 엄청난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경미한 증상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에 대한 정보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 증권 분석까지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요. 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상해 후유장애를 대비하는 보험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현주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랜 A 여현주입니다. 사고 나기 전으로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생을 마칠 때까지 무탈하게 사는 것을 모두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래서 내 몸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내 몸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후유장애를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상해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되어 영구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몸에 장애가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장애의 원인이 88.9%량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고와 질병 중에 어느 것이 빈도가 더 높냐면요. 바로 근사치로 사고가 더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고요. 그러면 상해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신체적인 역학적 결함. 무엇을 말하냐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근력이나 유연성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리가 가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해 사고, 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불편한 신발, 그 하이힐을 신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무지외반증 같은 질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요즘 레저 활동이 발달되면서 과도한 운동, 스키나 등산 이런 레저 활동을 하면서 과도한 운동으로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업무적인 그 협소한 작업 환경 속에서 상해 사고를 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밖의 원인으로는 이동수단이나 요즘 유행하는 전동보드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도 상해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이 발생되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의도치 않은 손상이 사실 96.2%로 굉장히 높습니다. 매일매일 입원하는 환자도 3,000명이 넘고요.
그중에서도 여자보다 남자가 상해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령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55세 이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져서 신체적 결함이 많은 노인분들에게도 상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추락 낙상이 가장 많고요. 그 이후로 운수사고, 교통에 관련돼 있는 기타 나머지 등등으로 퍼센테이지가 나눠집니다. 특히나 상해 사고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발생이 되고 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후유장애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되는 불편함과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깊숙이 상해 후유장애를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 사고 많이 일어나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사고죠. 그리고 등산 스키 추락, 자전거 충돌, 그리고 요즘 많이 발견되는 운동으로 인한 상해 사고, 그리고 운전, 무거운 걸 들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들의 치명적인 게 바로 허리와 머리와 다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허리와 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직업 또한 축구 심판을 하시는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직업도 축구에 관련된 심판을 보시면서 또 그 여가 시간에는 조기 축구회를 하면서 축구 활동을 하셨는데 헤딩을 하다가 그만 떨어지면서 착지하면 떨어지면서 심한 척추에 손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휠체어를 타야 되는 아주 심한 후유장애 상태가 되었고요. 또 한편의 사례로는 직장 그 회식 후에 매일매일 동선 다니는 지하철에서 넘어지면서 뇌를 다쳤는데 그 뇌 손상으로 함몰이 되면서 뇌출혈을 동반하게 되고 큰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해 사고로 발견이 됐지만 후에 후유장애 진단은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면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는 예외가 없는 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발생이 되고 나면 그것이 뚜렷이 영구적인 장애로 남기 때문에 그 또한도 우리가 상해 장애로 후유장애가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죠. 직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다치셨죠? 보통 여기는 조금 머리가 낀 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손가락을 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손가락을 잃게 되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혹은 끼거나 다치거나 눌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무언가가 떨어져서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5개, 이쪽 5개, 전부 10개 중에 오른쪽의 손가락을 여러 가지로 다쳤을 경우에 치료 상태는 깁스지만 물론 봉합수술을 한 전제로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상태는 고정을 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5%라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해서 유압수를 한 후에 호전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나중에 15%의 후유장애를 받게 되고요. 똑같은 추간판 탈출증이지만 디스크 제거술을 했을 경우에도 15%. 물론 이건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조정될 수 있지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어깨 같은 경우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관절경직 봉합술을 해서 10%의 후유장애를 받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각각 5%, 15%, 15%, 10%. 요거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을 만약에 지급별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아까 손가락 5%, 디스크 15%,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10%. 1억에 가입한 지급률에 관해서 각 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5%의 지급률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세 만기 20년 납. 우리가 흔히 3에서 100%의 후유장애 진단을 가입하게 되면은요, 경미하게 3%서부터 혹은 100%까지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직업급수는 상해 1급, 가입 금액은 1억으로 예시를 했을 때 이것이 실하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에 또 포인트는 비갱신으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요 자체로 하나의 가입은 좀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첨부를 하신다면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에 대비해서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지급률에 따라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뭐냐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금액 차이가 없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친구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면 상해 후유 80% 장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예시 드리는 3에서 100%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장애는 80% 이상 장애를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목하시는 게 3에서 100% 후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인생.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모두 바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리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든든히 들어 놓으신다면 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하시는 것보다 작은 증상으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하이힐을 자주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또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까지 미리 대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혹시 모를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 나와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생명보험에서 제일 생각나는 거. 증권. 생명보험 하면은 네, 생각나는 거예요. 종신보험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종신보험이. 그래서 오늘은 D생명보험사의 보시면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예. 종신보험이라는 증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름이 꽤 기네요. 네, 길죠. 거기에 보시면 예. 제목부터 보시면 베스트, 유니버셜, 더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유니버셜이라는 거는요. 아마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것 같으세요. 예. 예,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납입유예 기능, 그리고 추가 납입, 또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다가 베스트하고 더블이래요.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가미해서 줄 것 같은. 뭔가 좀 더 얹어서 네.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증거는요. 2011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75,861원 납입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예. 가입 당시 24살 되는 따님의 보험을 우리 아버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던 보험입니다. 매번 증권을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수익자 부분. 예, 보시면 조금 안타깝게도 사망 시 수익자가 지금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지정을 안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되어 예.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적 상속인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다수분들이 직접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내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이제 작성할 거를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인감 증명을 떼서 좀 갖다 제출을 하셔야지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수인 분들이 가까이 근처에 아니면 다 연락이 되고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혹 보시면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행방불명 연락 조절이 예. 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수령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내가 원치 않으신 분들한테 수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좀 변경을 해 놓으라고 하는 예. 권고사항이기도 해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지정을 해놓는 게 예, 좋겠네요. 이름 세 글자로 딱 지정해 놓는 게 예. 예, 가장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권고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변경을 해 놓으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내용을 볼게요. 이 종신보험에는요, 주계약과 보시면 여러 가지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계약 부분에 보시면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종신보험의 주계약, 사망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사망보장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살짝 틀려요. 보시면 예. 전환 나이 이후 기본 사망보험금의 50%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 전환 나이라는 거는 가입 당시에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60세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활동 시기에 사망을 하셨다 그래서 가입 금액만큼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예. 거고요. 60세 이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반절인 50%인 1,5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의 사망보장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좀 저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보시면 앞에 다들 더블이라고 붙어 있어요. 예. 상품 명에도 더블이라고 예.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전환 나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전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전, 그러니까 활동 시기에는 제1보험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60세 이후에 노년기에는 제2보험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1보험 기간의 보장, 뭐 암 진단이라던가 이대 진단에 대해서는 2배로, 그러니까 60세 1보험 기간에는 가입 금액만큼 예, 주고요. 예. 또 제2보험 기간,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는 진단 자금을 2배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이름에서 더블이라는 게 여기서 네, 지금 설명해 그렇죠. 주시는 거네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 수술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2배인 3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사망보다는 생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나중에 노후에 더 크게 해준다라는 거는 좀 장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 예.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 여기 보시면 더블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거기 보면은 더블 2는 2대 진단 자금을 말하는데 2대 진단 자금이 지금 여기서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뇌경색이나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리고 심장으로 봤을 때는 뭐 협심증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진단받았을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이대 질환 보장이 그렇죠. 좀 예. 적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발병률을 보면은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률보다 5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보다 발병률이 6배에서 한 7배 가량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걸로 선택해서 좀 추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뭐 뇌경색이라든가 협심증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재해사망, 재해장애, 재해의료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예. 생명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재해라고 표기를 해요. 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표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여은주 예. 전문가님이 뭐 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 시간에 하셨잖아요. 만났죠. 예. 예. 근데 많으신 분들이 재해와 상해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약간의 보장 차이로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어떤 있으세요. 차이가 있나요? 예, 보시면요. 생명보험에서는 말하는 재해는요,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라던가 출산, 타살, 그리고 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거나 사고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천안함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그쵸. 그때 네.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장을 받았어요. 예. 보장을 받았는데 손해보험사에서는 전쟁으로 봐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서 예. 실제적으로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 그러면 다들 출산을 하잖아요. 그쵸. 예, 출산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사고로 인해서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보시면 손해보험사에서 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재해가 손해보험의 상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어요. 넓겠네요. 예, 예. 넓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보험기간 보시죠. 지금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90세까지 보장을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거 네. 너무도 잘하셨는데 재해 부분이 뭐 상해가 됐든 재해가 됐든 좀 길게 보장을 받으시면 너무도 좋으신데 지금 80세면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가 되면은요, 질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상해가 됐든 재해가 됐든 좀 추가 보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사망시 수익자가 지금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름 3글자로 지명을 해 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대 질환 진단비도 좀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보완을 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 재해로 되어 있는 거는 상해가 됐든 재해가 됐든 좀 준비를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시면 노년기에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 증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종신보험 기능에 더해서 유니버셜 기능으로 좀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고요. 전환 나이를 기준으로 질병 보장에 대해서 2배의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좁아서 보완이 필요해 보였고요. 일부 80세로 짧았던 만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였네요. 자, 여러분들도 내 증권 열어보시고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리모델링 필요하다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보험을 하나 가입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 들었을 때는 보험료가 그냥 저렴한데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냥 실손도 없고 해서 있지만 그냥 싸서 했더니 그러니까 예. 갱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뭐 실손일 때 저는 걱정을 안 했었는데 실손도 또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예.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8이요. 네, 40대 후반이시고요. 자, 지금 실비가 그럼 없고 이거 한 개의 증권만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 지금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려되는 가족력 같은 건 없으실까요? 가족력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그래도 네. 미리 보장을 챙겨놓으면 좋으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갱신되는 부분까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를 25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8만 원이네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예전에 저렴해서 한 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비도 따로 없어서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고요. 지금 건강은 하시고 갱신되는 부분까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보험 가입하신 이 증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처음에 어떤 이렇게 상담이 오고 갔는지 대략 저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좀 오는데 예. 선생님 이거 가입하신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 안 되고 8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네, 네. 이 맨 처음에 계약하실 때 보험이 8만 원이다 이런 거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보니까 진단비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해서 예. 그냥 부담 없이 네. 괜찮았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13년에 선생님이 42세에 가입하실 때 처음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진단비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제 눈에 특별하게 좀 보였던 거는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런 우리 좀 전에 홍지연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은 아니시거든요. 네, 네. 근데 요 안에 사망보험금이 상해로 사망하시면 1억,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하시면 8천만 원, 이렇게 사망보험금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게다가 암도 있고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장기 요양 지원금 이렇게 해서 사망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많은데 월보험료가 8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냥 느낌상으로는 보험료 많이 안 부담스럽고 보장도 크고 이러셨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갱신이 눈에 확 들어오신 시기가 됐는데 이제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6년 전에라도 이렇게 보험 가입하신 건 좋은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생겼는데 이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8천만 원 1억을 하신 게 사망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혹시 살면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그 죽으면 나오는 거라서 네. 그 생각으로 그냥 진단비 넣으면서 같이 넣었었거든요. 진단비는 네. 그냥 뭐 살아서 받는 거고
네, 네. 보험이니까 혹시 사망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예.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은 이제 설계서 주는 대로 갖고 네. 온 대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명확하게 진단비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으신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저희가 보험을 학습을 해보자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월보험료하고 효용성을 좀 따지셔가지고요. 요즘 이렇게 그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보험금을 지금처럼 질병이나 상해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연세가 높아서 80세나 9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질병명이 나오지 않고 노환이라든지 질병 코드 없이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가입하신 것처럼 질병 사망 이랬을 때 8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사망 진단서에 질병명이 나와서 사망 진단서가 나와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물론 이제 선생님 본인이 받지는 않으실 거고 뭐 자제분이나 다른 분이 받으실 텐데 이 8천만 원이 나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건데 네, 네. 사망 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안 나와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예. 질병 사망하면 그냥 상해가 아닌 거는 다 된다 이런 느낌이시죠? 아, 그냥 죽으면 질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떼주면은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는데요. 네. 사망 진단서에 연세가 높아서 질병명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사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종이라든지 이런 해외여행 갔을 때 왜 우리 이제 사고 종종 보내 이런 것들은 사망 진단서를 내리는 이유가 실종에 의한 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아직 사망이 목전에 안 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경우면 그냥 조금 해약환급금은 없지만 요즘은 1억, 2억 보장을 해도 보험료가 4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런 종신보험은 그냥 사망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사망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보험료를 싸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렇게 구분이 된 것들은 그 요건을 맞으셔야 된다니까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잘 몰랐고요. 보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항목이 이름이 써 있는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뇌출혈 진단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네. 어쨌든 뇌출혈이란 단어가 느낌이 어떤 상황인지는 혹시 느낌은 있으세요? 그냥 써 있는 대로 뇌출혈. 예. 출혈되면 받는 거. 맞으세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전체 사고 중에 출혈이 반드시 있으셔야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갱신도 문제지만 요런 거는요. 뇌출혈이 아까 우리 상해 사고 관련돼서 담보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상해 사고를 4억 원어치를 가입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보험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가입해 놓으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 동일한 보험료를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뇌출혈이 다쳐가지고 뇌진탕으로 넘어져서도 보장이 될지 아니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왜 뇌졸중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하고서 쓰러졌을 때 생기는 뇌출혈 네. 이럴 때만 보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해를 포함한 뇌출혈인지 질병에 의한 내가 아파서만 뇌출혈에 보장이 되는지 그것도 뇌출혈은 피가 터지지 않고요. 꽈리그만 있다거나 그냥 뇌경색 이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데는 보장이 안 되시는 거는 이제 저희 전문가님들 많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눈여겨보셨던 이런 진단비들이 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하셨을 때는 좀 저렴하게 많이 해준다 이런 생각이셨는데 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42살에 가입하셔가지고 25년만 돈을 다 내면 그 이후에는 80세, 90세에는 돈 안 내고 보장받고 싶으시죠? 네, 네. 저도 제 보험이 20년이나 뭐 10년 납입을 했으면 경제활동 할 때 돈을 싹 내고
70대, 80대는 돈 안 내고 100살까지 보장받으려고 저 보험 가입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은 이 특약에 대해서 갱신되는 애들에 대해서 보장받는 85세가 90세가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돈을 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0세가 돼서도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은 저는 그건 좀 저 같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요. 계속 돈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네. 계속 올라가야 되나.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도 젊으시고 건강하셔서 아직까지 병원에도 안 가셨기 때문에 실비도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답을 드려야 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실비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한 27,000원, 뭐 3만 원도 안 되니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48이신데요. 70이나 80되신 어르신 실손보험을 한다 그러면 엄청 비싸겠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27,000원짜리 실손보험을 가입하셔도 그 실손보험이 매년 올라가면 정말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이 27,000원짜리가 20만 원, 30만 원 되면은 그것도 유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선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쓰시겠다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감당을 하셔야 되고요. 70대 이후 80대, 90대에는 실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납입 보험료는 30% 저렴하고 돈 내는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은 없는 이런 것들을 무해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열애로 두고요. 무해지형으로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한 2개 회사만 해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2개 회사의 무해지 환급형을 딱 비교를 받아보시면 여기는 암보험이 싸네. 여기는 뇌에 대해서 혈관 질환도 해주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네. 이게 보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2개 정도만 일단 비교를 해보셔서 이 진단비 외에 저는 반드시 추천하는 거는 40대, 뭐 72대, 60대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붙어 있는 수술비들이 있는데 큰 차이 없으시니까 어느 회사도 괜찮아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40대, 18대 질병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 놓으시는 게 선생님이 80대 이후에 실손보험을 버리시게 될 시기가 오시면은 분명히 수술비에서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즘 치매 혹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보험 전문가님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치매 보험은 혹시 관심은 있으셨어요? 네. 치매도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 치매의 장점은요. 아직까지 치매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측으로 만들어서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저축의 기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치매 보험은 한 4, 5만 원 선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치매가 걸렸을 때는 생활비를 종신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을 받으시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지금 건강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치매 안 걸리실 확률이 더 높아 보이시거든요. 네.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치매가 안 걸리셨을 때는 내가 납입한 것보다 최소한 100% 이상 예를 들어 선생님이 총 납입보험료 800만 원 내셨는데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치매가 생기면 치매로 진단비를 받으시고 치매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더 얹어서 받게 되시면은 젊으셨을 때 준비한 걸 가지고 8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치매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목돈으로 쓰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큰 틀로 보자면 단독 실손보험 하나 준비하시고 두 번째 진단비와 수술비는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저축의 기능이 조금 겸비된 치매보험 이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요. 48세의 여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장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앞에 거는 조금 갱신의 위험도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3가지 플랜으로 가운데는 무해지형, 단독실손과 치매는 따로 이제 받아보시면은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한 50년 정도 보장받으시는 데는 무리 없게 편안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여기에는요. 네. 예. 사망했었을 때 받는 게 없잖아요. 상해 사망은 있고 질병 사망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 네. 사망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몽땅 정리 안 하시고요. 사망은 냅두고 갱신되는 것만 삭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앞에 거 중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 남겨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삭제된 것만 보완하는 이런 플랜으로 하셔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도 같으네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자, 이 사망 보장 포함해서 이것저것 들어있었던 슈퍼 플러스 라이프 증권이요. 이 조건을 따져보면 좀 쉽게 받을 수 없는 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보장만 일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더 쉽게 보장을 좀 받을 수 있고 이 수술비 요즘 정말 많이 유용하다고 하는데 수술비도 넣고요. 게다가 보험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더 이상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비갱신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걱정하셨던 실비도 채워드렸고 거기에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치매 간병보험도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저축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상담 도움 드리는데요.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444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6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새로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납입한 게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홍지연 전문가님, 6년이나 이미 납입을 하셨으면 좀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이렇게 바꾸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집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되고 낡고 또 생활에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사를 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에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보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변경을 하시는 것도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수술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는요, 수술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크게 아프셔야지만. 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정말 쓰러져서 이렇게 실려가서 관열 수술이라는 거를 했어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전에 검사하고 조금만 통증에 있으면 검사를 하셔서 간단하게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카테터 수술 이런 수술들을 해요. 근데 요즘에 수술이라고 안 하죠. 시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런 수술비를 크게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자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대 질환 좀 발병률이 높은 거를 좀 크게 가져가신 것도 좋으시거든요.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또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갈아타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분석하셔서 전체를 이렇게 새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완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유지한 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보험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비도 유리해졌고요. 이대 질환 보장도 아주 좀 폭넓게 준비가 가능하니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추가적인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884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10살, 6살인 맞벌이 부부인데요. 제가 실질적인 가장인데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자녀를 두신 부부분께서 가족을 위해 좀 든든한 보험 준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경호 전문가님. 네. 우선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집중되기가 쉬워서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부모님들 애기들 보험만 중복적으로 3개씩 막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아픈 거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과할 필요는 없고요. 보다 아이들을 아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 보험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실손보험은 반드시 하나씩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진단자금이나 수술비를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진단자금을 한 2, 3천만 원 선에서 무해지환급형으로 고르시고 거기까지만 해놓으시고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을 확률이 높은데 수술비는 3개 회사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떤 회사는 1년 이내에 한 번만 주는 회사, 어떤 회사는 1년에 여러 번 해도 계속 주는 회사,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절개를 해야만 수술비를 더 많이 주고 시술했을 땐 적게 주고 이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 진단비는 큰 차이는 그 진단비는 보험료만 차이가 있지만 수술비는 가입 설계서에 그냥 다 수술비라고 해서 똑같은 수술이 아니라서 관열, 비관열 내지는 시술 1년에 몇 회 이런 제한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일단 실손보험과 진단비 이후의 수술비는 한 3개 회사 정도를 견적을 받아보셔서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보시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 써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서 이 3단계 실손보험, 진단비, 수술비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신보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지금 6살, 10살인데요. 아이들이 최소한 대학 갈 정도 한 20살 정도면은 이대계 경우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보장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종신보험을 너무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보장을 제대로 받고 그 이후에는 뭐 상조처럼 한 1,000만 원만 남기는 이런 스텝 형태로 필요할 때 많이 받고 연로하시면은 보장을 줄이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일반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확 줄어들거든요. 20만 원짜리 1억 하는 것보다는 5만 원짜리 1억을 하셔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만 이런 식으로 4단계 종신보험까지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실비와 함께 적당한 진단비, 그리고 받고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활용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단계별로, 계단별로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988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남편 보험에 13살 자녀의 보험이 같이 묶여 있는데요. 자녀의 보험이 30살까지 보장되는데 만기가 되면 새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홍지원 전문가님, 남편의 보험에 자녀의 보험이 묶여 있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성인보험에 자녀분의 보험을 같이 해서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요. 자녀분의 보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는 보험료 절감 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 자녀가 1살이라도 좀 어릴 때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13살이잖아요. 그러면은 87년은 더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13살 때 지금 변경을 하시게 되면 13살의 위험률로, 그럼 보험료가 아무래도 저렴하게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기 시점이 30세 때 다시 보험을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 30세의 위험률로 가지고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본다 그러면 70년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작은 비용으로 길게 보장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분리를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편분의 보험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서 남편분 따로, 자녀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분의 보험에서 우리 자녀분의 보험 보장 부분만 삭제를 하시고 남편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우리 자녀분의 보험은요.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에 좀 더 넓고 크게 좋은 보장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또 무해지환급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해지환급형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속 시원한 답변 주셨습니다. 남편 보험 안에 묶여있는 자녀분의 보장이 크지는 않을 테니까 만기인 30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아이 보험 따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84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6세 남성인데요. 2004년에 가입한 CI 보험을 5년 더 내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도 보험료가 좀 비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50대 중반 되시면은 은퇴하시면서 소비를 조금 정리하시고 줄여야 될 시기시죠.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우선은 어느 회사인지를 알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2004년에 CI 보험이 회사마다 다른데요. 어느 회사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이 되는 기능이 있는 CI 보험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런 기능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2004년 CI 보험은 그냥 20년이면 20년을 다 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CI 보험 중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면 전체 20년 중에 15년을 납입을 하셨고 5년만 남았잖아요. 5년은 통째로 안 내셔도 15년 동안 내놓으셨던 적립금 가지고 나머지 5년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뭐 해약하거나 뭐 줄이거나 이런 거 없이 다만 앞에 내셨던 돈의 적립금을 가지고 앞으로 5년을 안 내셔도 나머지 기간 동안 특약과 주계약에 대해서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당시 2004년에 이 회사의 약관을 찾아보시면 보험료 납입 방법서 그쪽에 가시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기능이 있다. 이러시면은 안 내고 보장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기능이 없다 시면 기간을 좀 줄이시거나 보장을 좀 줄이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약은 건드리지 마시고 주계약을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뭐 약간만 줄이시면 납입하시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좀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이게 복잡스러운데 특약이 한 6개 돼 있으면 그중에 어느 특약은 지금 시점에서 쓸모없고 아니면 어떤 특약은 없애는 게 낫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1개나 2가지 특약만 없애셔도 반제금을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이 돌려받은 돈 가지고 보험료 납입도 할 수 있고 월보험료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약관을 보시면 그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CI 보험 안에 만약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으셔도 보장만 챙겨가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기간이나 보장을 줄여가시거나 일부 특약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